안녕하세요, 지수매상 K입니다. 오늘은 서재를 만든 기념으로 제가 무인도에 들어간다면 고를 책 10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책장을 이렇게 만들었으니까요, 제 책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책장을 다 둘러보고 이 중에서 10권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책장이 여러 구역으로 나뉘어 있잖아요. 저는 이 구역에 맞춰서 분야별로 책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과학 분야고요. 그리고 이쪽에 인문학 파트, 그리고 경제 파트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두었고요.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과학 분야입니다. 과학 분야는 총 세 가지 파트로 나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뇌과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물리학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학이 있어요. 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뉘어 있고, 이 중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책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는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던 책인데요, 제가 정말 많이 읽었던 책이고 정말 강추하고 강추해도 아깝지 않은 책입니다. 제가 책을 설명할 때는요, 책의 제목에서부터 출발해서 설명을 하는 버릇이 있는데요, 코스모스라는 뜻은 카오스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카오스가 혼란이라는 뜻이니까 코스모스는 질서라는 뜻이겠죠. 우주에서 가장 통용되는 법칙 중에 하나가 엔트로피의 총량은 결국 증가한다라는 법칙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주가 결국 혼란해진다라는 뜻이에요. 어지럽혀질 때 엔트로피가 높아진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지럽혀지는 우주 속에서도 질서를 창조하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별이고요. 별에서 생명이 태어나게 되고, 그 생명 중에 하나인 지능을 가진 인간은 훨씬 더 많은 질서를 창조하기 시작했고, 그 질서 중에서도 가장 빛난다고 할 수 있는 과학이라는 지식을 정리하는 데 성공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우주의 질서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과정을 아주 쉽게 대중적으로 풀이해서 쓴 책이 바로 코스모스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엔드 오브 타임이라는 책입니다. 이 엔드 오브 타임은요, 시간의 끝이라는 뜻이잖아요. 우주의 시작에서부터 우주의 끝, 억겁의 시간을 과학적 사실을 기반으로 어느 정도 일리 있게 상상해 본 책입니다. 그 여행을 떠나보는 게 정말 재미있었고요. 과학적인 얘기뿐만이 아니라 우주가 탄생을 하고 인간이 탄생을 하게 됐잖아요. 이 인간의 언어, 그리고 종교, 인간의 문화, 이런 것들을 좀 과학자의 시선에서 풀이한 책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재미있게 읽었고, 단순히 엔드 오브 타임만 읽는 게 아니라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사피엔스랑 같이 읽으시면 훨씬 더 재미있게 다가올 책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상대성 이론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고요. 아까 설명드린 코스모스라는 책에 이제 과학의 역사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상대성 이론이 등장을 해요. 근데 정말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돼서 구입했던 책이고요. 7번이나 읽을 정도로 정말 읽기 시작하면은 엄청나게 빠르게 몰입해서 읽을 책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떨림과 울림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김상욱 교수님의 책이죠. 세상의 모든 물질들은 진동을 한다에서 출발해서 전반적인 물리학에 대한 내용을 담은 책이고요. 자, 증기기관과 전자기기의 차이가 뭔지 한번 설명해봐라 라는 질문을 받으면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증기기관은 물을 끓여서 나온 수증기가 터빈을 돌리면서 이 회전을 다른 힘으로 바꿔주는 그런 기기고요. 그리고 전자기기는 전류가 흐르면 이 주변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잖아요. 전류가 흐른 도서는 자석이 되는 건데, 이쪽에 자석이 있어요. 이렇게 자석이 있으면 이쪽에 전류를 흘려줍니다. 그러면 자석이 이쪽으로 움직이겠죠.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전류 흐르면 이렇게 움직이겠고, 이렇게 계속 회전을 하게 되죠. 이 회전하는 힘을 다른 힘으로 바꿔서 우리의 일상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기기가 전자기기입니다. 자, 과학 분야는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인문학입니다. 자, 인문학 중에서도 제가 정말 강조하고 읽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책, 사피엔스가 첫 번째로 있고요. 이 사피엔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사피엔스가 인간이라는 뜻이잖아요.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서술한 책이고, 인간의 역사를 세 가지 분기점을 통해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인지혁명, 그리고 두 번째가 농업혁명, 그리고 세 번째가 과학혁명입니다. 거의 6독을 한 책인데요,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운 내용이 보이는 신기한 책입니다. 좋은 책들이 대부분 분명히 이전에 읽었었는데, 아니 이런 내용이 있었어? 하는 책들이 좋은 책이에요. 그런 책들은 몇 번을 읽어도 아깝지 않은 책입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이 위어드라는 책, 전 정말 재밌게 읽었고요, 추천하는 책입니다. 아까 사피엔스가 인간의 전체적인 역사에 대해서 다뤘다면, 이것은 서구 문명이 왜 이렇게 발전을 했는가, 총균세도 그런 내용이죠. 근데 위어드가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서구 문명과 동양 문명의 차이가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동양은 좀 더 집단적이다, 그리고 서구는 좀 더 개인적이다잖아요. 이것에서 더 출발을 하는 거예요. 왜 개인적인 사람들이 좀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는가. 특히 서방교회의 영향을 받았던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일부 다처제가 금지되어 있고요,
사촌 간 결혼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게 서방교회가 금지한 대표적인 것들이고, 이것으로 인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원래 지구상 어떤 곳이든 가족끼리, 왜냐하면 가족을 가장 믿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서구 문명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가문의 힘이 강한 곳이 존재했습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이들이 꼴 보기 싫죠. 그러니까 이런 규칙을 만들어서 가족의 힘을 약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핵가족화가 되죠. 가족 안에서 계속 가족 크기를 키울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원래는 그 수많은 가족 안에서 생필품을 다 각자가 구할 수가 있었어요. 가족에게 의지를 했으면 됩니다. 하지만 핵가족화가 되면 더 이상 가족 안에서 생필품을 모두 구할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타인에게 의지를 해야 합니다. 서로 교환을 해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교환이라는 것은 서로의 시간을 세이브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렇게 생겨난 거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집단 안에서 절약된 시간이 많아져요. 그렇게 된다는 거는 이 시간을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구 문명이 훨씬 더 빠르게 발전을 한 것입니다. 한번 궁금하시면 이 책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지리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도 제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어 있죠. 지정학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요. 우리는 결국 지리에 붙어 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지리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 수는 없다는 내용이죠. 세계 지도를 통해 간단하게 지리의 힘에 나오는 내용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스페인이 있죠. 스페인과 프랑스는 분명히 붙어 있는데 여기에 피레네 산맥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스페인에게 문제는 뭐죠? 이쪽 길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활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함대가 유명한 거고요. 자, 프랑스, 독일, 폴란드에 거쳐서 북유럽 평원이라는 평평한 평원이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과 프랑스는 서로가 서로를 견제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이쪽에 장애물 같은 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근데 독일 입장에선 더합니다. 프랑스와 폴란드가 다 뚫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폴란드를 먼저 침공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북유럽 평원은 러시아까지 뚫려 있기 때문에 독일은 러시아의 침략조차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지리적인 조건을 알고 있으면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어떤 선택을 했어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 이 지리의 힘이라는 책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 분야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여기에 있는 책들은요, 책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네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들인데, 특히 독서의 기술이라는 책은 1950년대에 쓰인 책인데 아직까지도 많이 팔릴 정도로 좋은 책입니다. 자, 그리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현대사회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쓰기 때문에 우리의 뇌에 생긴 변화에 대해서 서술한 책입니다. 뭔가 집중력이 흐려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요, 이 책을 읽어보시고 경각심을 느끼고 책 읽는 거에 훨씬 더 집중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중물 논술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도 제가 정말 많이 추천한 책이죠. 우리 지식소매상 채널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인 81만 조회수를 얻은 서울대 논술 문제와 관련된 내용, 그 내용이 담긴 책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다렸을 법한 경제와 관련된 좋은 책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제에 관련된 책 중에서 이 환율 전쟁이라는 책을 입문자들에게 많이 추천하고 있는데요. 이름만 보면 좀 어려워 보이죠? 근데 환율이라는 말이 생각해보면 교환 비율이라는 뜻이거든요. 경제라는 것의 출발은 교환이잖아요. 인류가 처음으로 교환을 했을 때 경제가 탄생한 것이기도 한데, 그렇기 때문에 입문자들에게 추천하는 책이고요. 그리고 또 입문자에게 추천하는 책 중 하나인 경제기사 300문 300답. 이 책은 경제 용어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이 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경제에 입문하신 분들은 경제기사 300문답 이 책과 환율전쟁이라는 책 같이 읽으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변화하는 세계질서라는 책인데, 이 책은 경제사,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경제 역사에 대해서 서술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경제에서 중요한 거 사이클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이클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반복이 되었는가 알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경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읽어보면 좋을 책입니다. 자, 책에 관련된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무인도에 들고 가면 좋을 책 10권을 골라봐야 되잖아요.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분야에서는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마중물 논술 이렇게 2권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인문학에서 골라볼게요. 사피엔스, 위어드, 지리의 힘 1, 2 이렇게 4권이고요. 남은 4권 과학 파트에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스, 엔드 오브 타임, 그리고 상대성 이론이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정의란 무엇인가, 이렇게 총 10권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00여 권의 책 중에 정말 고르고 싶은 책들이 아직도 더 존재하는데요. 10권을 고르자면 이 정도 고를 것 같고, 이 10권은 제 인생에 걸쳐서 정말 여러 번 읽어볼 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 책장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여행을 떠나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가 읽었던 책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돌아볼 기회가 되어서 좋았고, 어떤 대본 없이 이렇게 제가 읽었던 책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게 제가 책을 열심히 읽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설명한 책들 외에도 영상을 보다가 궁금하신 책들을 댓글에 남겨주신다면 제가 댓글로 설명을 드리든가 아니면 영상을 찍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